안녕하세요. 김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공장의 성과지표 KP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을 작성하다 보면 성과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사마다 명칭과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본 동영상에서는 일반적인 명칭과 조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든 항목을 관리하려면 실적 집계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의도에 맞게 선별하여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총 5개 팀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았고요. 공통 KPI로 해서 총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조팀 KPI는 제조 부족률, 제조 수율, 측량 인시, 제조 인시, 재생률, 내용물 재고 회전일, 내용물 재고 금액, 폐기 금액, 공정 개선 건수, 프로젝트 성공 건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요. 포장팀 같은 경우에는 납기 대응률, 인시 생산성, 설비 종합 효율, 불량률, 반품률, 재작업률, 재작업 시간, 인가공 비율, 수량, 인가공 비율 금액, 품목 교체 시간, 100만원당 생산 금액. 품목 교체 시간은 인시 생산성이나 설비 종합 효율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항목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KPI로 빼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품질팀 KPI는 클레임률, 반품률, 적기 판정 준수율, 입고검사 실패율, 실사 합격률, 적기 CT율, CT 실패율, 적기 문항 검토율, 인증 건수, 제품 표준서 작성률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구매팀 물류팀 같은 경우에는 부자재 재고금액 회전일, 원료 재고금액 회전일, 완제품 재고금액 회전일, TCR, 부자재 폐기금액, 원료 폐기금액, 부진부동, 적기 납품 건수, 적치율, 물류비 원단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생산기술팀 같은 경우에는 공무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유틸리티 원단위, 기계고장 건수, 설비 유지 보수, 실행률, 법규 위반 건수, TCR, 신규 투자율, 간이 자동화 건수, 신기술 개발 건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공통 KPI 같은 경우는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서 각 부서마다 회사의 전체 목표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조원가율, 영업이익률을 각 팀에게 KPI로 배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선 제한 참여율, 안전사고 건수, 퇴직률, 교육이수율, OS평가, 소모품 사용 금액이 공통 KPI로 들어갈 수 있는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조 부족률은 아시는 내용일 것이고요. 제조 수율은 보통 기초 같은 경우는 약 99%, 100kg 계획을 해서 측량을 100kg를 했는데 기벽에 묻는 로스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유에서 로스가 발생이 되면 제조 수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기초 같은 경우는 99%, 색조 같은 경우는 약 97% 정도의 제조 수율을 나타내야 일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고요. 측량인시는 한 배치를 측량을 하는데 평균 몇 시간이 걸리느냐. 물론 원료 측량 가짓수가 50가지인 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고요. 4가지인 경우는 좀 줄어들겠지만 실제 한 달이나 분기, 반기로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실질적으로 측량인시는 거의 수렴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측량 작업자가 4명이고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게 되면 8시간에 4명의 8시간이면 4, 8이 32, 하루에 32시간 정도 측량 공수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월간 20일 작업한다고 보면 약 600시간 정도의 측량 공수인데 예를 들어 300건을 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측량하는데 평균 제조 시간은 2시간이다. 이 측량 인시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조 인시도 제조 작업자가 10명인데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하루에 80공수, 한 달 동안 21일 근무를 하게 되면 1600공수, 그런데 제조 배치 수는 약 400건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한 4시간 정도 제조 시간이 걸리겠죠. 물론 이 제조 시간은 설비 청소 시간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는데 실제 제조인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예를 들어 하루에 2배치만 있어도 그러면 총 공수를 다 집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조인시를 높이고 싶으면 일이 없으면 제조 작업자가 포장실이나 다른 부서에 가서 지원을 하게 되면 공수를 빼줄 수는 있지만 일이 없다고 해서 휴가를 쓰지 않게 하고 제조용에 남아있으면 당연히 제조인시도 높아지기 때문에 제조인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 기초 같은 경우는 약 한 3시간 정도, 제형이 어려우면 한 4시간, 5시간 그 정도고요. 색조 같은 경우는 조색이 필요하긴 하지만 1시간, 2시간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시간 미만으로 제조 시간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초 같은 경우 점경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원료를 조금 보정한다든지 아니면 호머에 넣어서 한 번 더 호머를 돌리면 실질적으로 점도가 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생률이라고 하는데요. 내용물 재생 건수를 총 제조 건수로 나누었을 때의 비율, 보통 기초 같은 경우는 2% 미만이 잘 관리되는 거고요. 색조 같은 경우는 조색에 대한 보정이 있기 때문에 약 한 5% 정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 평균이다. 내용물 재고 회전율은 실제 월말의 내용물 재고 금액이 10억이고 이번 달에 내용물을 충전을 통해서 사용한 게 5억이다 라고 하면 10억 나누기 5억을 하면 2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30일. 재고 회전율은 그러면 우리가 재고가 10억이 있으니까 이거는 60일이 나오면 이거는 두 자릿수 사용분이구나 하는데, 내용물 재고 회전율은 그때그때 폐기도 필요하고요. 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는데, 내용물 검사 기간이 한 5일 정도면 재고 회전율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한 10일 이내에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내용물 제거 금액, 그리고 내용물 폐기 금액, 그런 부분들은 아실 것이고요. 공정 개선 건수는 제조 현장에서 물론 연구소에서 지정한 대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정 개선을 제조 자체적으로도 표준화를 하고, 또 소량 제조할 때와 대량 제조할 때의 표준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부정률을 낮추고 재생률을 낮추는 것도 제조팀의 한 업무 중에 하나고요. 프로젝트 성공 건수는 프로젝트를 보면은 측량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제조 이력 관리 시스템 MES 이런 것들을 현장에 도입을 하게 되면 품질 사고라든지 생산성을 또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KPI로 매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여기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팀 KPI 같은 경우는 납기 대응률, 요거는 아실 것이고요. 인시 생산성, 설비 종합 효율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부분이고, 불량률. 여기에서 반품률은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고객사에 납품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결점이 발견이 되었지만 컴플레인이죠. 실제 반품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반품률에 집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납품을 했는데 어떤 사유든 간에 다시 회사 창고로 들어온 것을 반품률로 집계를 하는데요. 일반적인 회사는 약 0.2% 정도의 반품률을 가지고 있다. 제작업률은 100개 이상 제품을 생산했는데 제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제작업 건수로 집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회사에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제작업 건수 같은 경우는 물론 현장의 사유도 있지만 영업이나 연구소나 QA의 사유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한 0.5% 정도. 그리고 인가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부에서 캐파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인가공을 주는 경우에 이거는 회사 비용이 좀 증가를 하겠구나 라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내부의 생산 비용보다는 외주를 주는 게 훨씬 인가공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인가공 비율을 높이는 게 회사 정책이겠죠. 그래서 회사 사정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목교체 시간, 기초든 색조든 어떤 항목이든 간에 설비별로 품목교체 시간을 설정을 해서 보통 품목교체 시간은 10분 이내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튜브 기계 같은 경우에 회사마다 편차가 많죠. 튜브 기계를 품목교체하는데 어떤 회사는 2시간이 걸리고요. 어떤 회사는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품목교체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인시 생산성이나 설비 종합 효율이 훨씬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고요.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겹치지만 별도로 빼서 진행을 하고요. 100만원당 생산 금액, 이 부분은 굳이 관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품질팀 같은 경우는 클레임률, 반품률, 이것도 집계를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적기 판정 준수율이라는 것은 QC의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적기 판정을 해야 나중에 납기 대응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자재가 들어오면 당일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당일 판정을 못 내리면 예를 들어 표준품이 안 들어왔다. 고객사에 사인한 표준품이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합격을 못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납기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QC에서는 부자재나 원료나 또는 내용물이나 완제품에 대해서 판정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100%
합격을 내릴 수 있도록, 물론 한 5% 정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찰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기 판정을 준수하는 게, 일정을 준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입고검사 실패율은 원료든 부자재든 입고를 시켜서 합격을 했는데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3% 이상의 불량이 나더라. 이건 입고검사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QC에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되고요. 실사 합격률, 실사라는 거는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회사에 와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적 건수는 있지만 1차에서 다시 2차 실사 또 나올게요 하면 실사 불합격으로 보고요. 대부분 100% 다 달성을 하는데 간혹 까다로운 회사 같은 경우는 재검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100% 준비를 하는 것,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 정리정돈 사항도 확인하고 문서도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회사가 1차에 실사를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적기 CT율, CT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기초 용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 그리고 립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아이섀도우나 이런 부분들은 금방 끝날 수도 있고 해서 유형별로 CT 기간을 결정해 놓고 그 안에 판정을 냈느냐, 부적합 판정을 냈든 적합 판정을 냈든 부분 적합 판정을 냈든 간에 합격을 내리는 것, 기간 내에 합격을 내리는 것, 그래야만이 CT 기간도 회사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무진장 이렇게 뒤로 미룰 수가 없고, 그렇게 미루다 보면 오히려 오더를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피, 적기 CT율도 상당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CT 실패율을 아실 거고요. 문안 검토율, 문안 검토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2일, 3일 안에 문안 검토가 다 끝나서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좀 늦은 회사들은 뭐 10일도 걸리고 15일도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패율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안 검토 시간을 정해놓고 고객사에 통보를 해서 협의하는 것, 1차는 3일, 2차는 7일 이내 이렇게 해서 영업과 품질과 연구 또는 고객사 이렇게 협력을 해서 빠르게 문안 검토를 하는 것도 회사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고요. 인증 건수 인증 건수 같은 경우는 뭐 ISO나 아니면 뭐 비건이나 유기농 의약용품, WMS 좀 오타가 났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것, 그것도 연간 계획으로 해서 뭐 또는 반기 계획으로 해서 KPI 넣어서 합격이 되면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항목들도 QA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게이지 RNR이라든지 측정 장비의 뭐 베리에이션이나 또는 뭐 신뢰성 검증 또는 새로운 품질 항목의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또 표준서, 제품 표준서 작성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제품이 발생이 되면 많으면 제품 표준서를 작성하는 게 항상 뒤로 처져 있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 작성률도 하나의 항목으로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품질의 각 담당별로 이러한 KPI를 지정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품질팀의 KPI는 이런 항목들을 좀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부자재 재고 금액, 부자재 회전일, 부자재 회전일 같은 경우에는 월말 재고 금액을 당월 사용 금액으로 월말에 10억이 있는데 당월에 한 10억 정도를 썼어요. 그러면 재고 금액이 10억이 있으면 회전일은 30일이 나오고요. 이 30일이란 얘기는 우리가 부자재를 30일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 부자재 회전일이 60일을 넘어가게 되면 관리를 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원료 재고 금액, 원료 재고 금액 같은 경우는 뭐 회사별로 매출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근데 원료 회전일은 월말 원료 재고 금액의 당월 사용 금액, 원료 재고가 20억이 있는데 당월 10억을 썼다라고 하면 20억 나누기 10 하면 2가 되고요. 곱하기 30일을 곱하면 60일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료 회전일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로 관리한다. 정말 잘 관리하는 회사는 진짜 7일 이 정도 관리를 하는 회사도 봤는데요. 원료 검사 기간이 5일인데 7일 관리한다. 상당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만큼 재고 금액이나 폐기 금액이나 또는 현금 흐름에 도움을 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원료 재고 회전일도 확인을 해야 된다. 완제품 재고 금액, 그리고 완제품 생산했는데 너무 많이 쌓아 놓게 되면 창고가 모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제품 회전일도 중요한 항목 중에, 재고 금액 회전일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TCR 같은 경우
인보이스나 리보이스, 그러니까 단가가 인상이 됐거나 단가가 인하이 된 것들을 다 집계해서 TCR 목표 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부자재 원료 폐기 금액 회사별로 좀 다르게 목표 설정을 하고요. 매출에 따라서 연동해서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죠. 부진부동 금액은 부진은 3개월 이상 출납이 없는 것, 부자재 창고에 넣어놨는데 3개월 동안 몇 개도 하나도 생산을 안 했어요. 이거 폐기될 가능성이 높죠. 부동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였어요. 이건 완전히 폐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화장품 현실상 6개월 동안 유동이 없었다라는 것은 고객사에 보상 폐기를 요청을 해서 부진부동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굳이 안 쓰는 부자재를 창고에 쌓아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적기 납품 건수, 요거는 우리가 부자재를 며칠까지 넣어줄게 하고 뭐 생산이나 생산팀에 통보를 하는데 그래야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부자재가 적기 납품이 뭐 60% 70%다 그럼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산 계획을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을 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요날 들어옵니다 했을 때 실제 그 전날 들어오거나 그날 들어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기 납품이라고 봤을 때 95% 이상은 돼야 생산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적치율은 보통 한 적치율이 70%, 현장에 팔레트를 적치할 수 있는 게 약 한 2000팔레트 정도 되는데 한 1400팔레트 정도가 찼다라고 하면 요거는 적출 관리가 잘 됐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적출이 101%다 그러면 바닥에 부자재 창고 바닥에 부자재들이 쫙 깔려 있겠죠. 이거는 뭔가 아침에 출근하면 사로, 그 바닥을 사로라고 얘기를 하는, 사로에다가 부자재를 싹 깔았다가 다시 부자재를 쫙 빼고 필요 없는 공수가 발생이 되겠죠. 해서 관리자는 적출 관리를 통해서 부자재 창고를 늘릴 것이냐, 임대를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빠르게 폐기를 해서 적출을 낮출 것이냐. 이 적출 부분은 부진부동 부자재를 폐기한다거나 보상 폐기를 받거나 또는 재고 관리를 통해서 70% 미만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물류 원단위 같은 경우는 물류비를 생산 수량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물론 기초 같은 경우는 물류비가 높고 색조 같은 경우는 개당 분배되는 물류비가 낮을 수는 있지만 월간 또는 분기별로 연간으로 보면 그 비용이 낮아지는, 그 비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년 물류업체를 재선정해서 비딩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물류비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오늘 생산된 것, 내일 생산된 것을 합쳐서 업체에 납품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관리가 필요해야 회사 재무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유틸리티 원단위는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총 사용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생산을 2천만 개 했다 그러면 유틸리티 원단위가 1원이다. 이거는 제품 견적을 내거나 원가를 반영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비용이 개당 한 7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회사가 좀 비용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계 고장 건수 뭐 아실 거고요. 설비 유지 보수 실행률이라는 거는 건조기라든지 뭐 이렇게 필터를 바꿔야 된다든지 연간 계획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대로 그대로 실수를 했느냐, 이것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법규 위반 건수는 시청이나 뭐 소방서나 이렇게 해서 회사에 와서 회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뭐 위험물 관리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리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TCR, 이것도 뭐 유틸리티 비용을 TCR 하는 거죠. 뭐 전기에 대한 피크치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TCR을 할 수가 있고요. 신규 투자율, 연간 계획 신규 투자를 한 30건을 하겠다 했는데 몇 프로 정도 했느냐, 그리고 간이 자동화율, 간이로 자동화해서 생산성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신기술 개발 건수도 KPI 항목으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통 항목으로는 제조 원가율, 영업이익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선 제한을 운영하는 회사는 개선 제한 참여율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안전사고 건수는 반드시 좀 넣어서 안전 관련된 경각심을 넣을 필요가 있고요. 퇴직률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했을 경우 그 전에 나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1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직률, 퇴직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교육 이수율, 인재 육성에서 필요하고요. OS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매달, 즉 실천이라고 또 하는데요. 매달 돌면서 현장에 불합리한 거나 정리 정돈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작업자들이 현장의 클리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모품 사용 금액은 생산 수량별로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장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KPI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회사 사정에 맞게 이런 항목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장의 KPI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